네, 안녕하세요. 최수봉 박사의 당뇨 이야기 진행을 맡은 민진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대표적인 당뇨 합병증의 하나로서 이 손발 저림 증상들로 대표되는 말초신경 장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네, 오늘도 저와 함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분이시죠. 건국대의대 내분비내과의 최수봉 박사님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통 이 손발 저림 증상들은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렇다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때문에 정작 이런 증세가 당뇨 합병증 때문이라는 걸 놓치고 가기가 쉽다고요. 그런 거 그래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전문가로서 환자들과 얘기할 때 보면은 뭘 손발 저림에서 그 얘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 놀란 것은 그것이 뭐 혈액순환이 안 돼서 된다고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은 뭐 손발이 그냥 까매지고 다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지는 건데 사실은 신경합병증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발이 저리면은 그 혈액순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나아가면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겁을 많이 줬는지 우리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당뇨병 환자의 손발 저린 것은 거의 대부분이 거의 8, 90%가 원인은 신경합병증으로 말초신경합병증으로 감각신경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런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말초신경 장애 증상은 어떤가요? 당뇨병은 여러 종류의 그 합병증을 가져오는데 합병증은 몸이 망가진다는 얘기죠. 우리 몸에 이제 신경계도 있고 순환계도 있고 우리 눈으로 보기도 하고 여러 개가 함께 합쳐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개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모든 개가 심장계도, 혈액순환계도, 신경계는 이제 중추신경계가 있고 그다음에 말초신경계가 있죠. 근데 당뇨병 때는 말초신경계는 또 운동신경계가 있고 감각신경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신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외부 세계에 대해서 감각하는 것은 신경이 감각하는 거예요. 피부의 감각이라든가, 그죠? 눈으로 보는 감각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당뇨병 때는 신경계가 망가진다면, 온몸이 다 망가지지만은, 그러니까 감각 계통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망가질 적에는, 이제 한 세 가지 증상이 있죠. 하나는 망가지는 거는 파괴 현상이니까, 신경계가 파괴되니까, 우리 중추 쪽에는, 우리 느끼는 쪽에는 파괴된다고 알려줘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아프다고 자꾸 알려요. 난 여기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발이 망가집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손발 끝도 다 아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많이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잠도 못 자게 되고 그럴 가능성도 있죠. 네, 그렇다면 이런 말초신경 장애가 생기는 원인은 뭔가요? 그 원인은 당뇨병이라는 것이 우리 몸의 에너지를 그 영양분을 우리 조직한테 못 들어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질환이거든요. 그 원인은 인슐린 부족해서 음식을 먹었지만은 우리 영양분이 우리 몸에 그 이용당하려면 세포 속에 동화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동화를 일으키는 게 인슐린이에요. 그 당뇨병은 인슐린 부족하니까 동화작용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인슐린 부족 때문에 우리 혈당이 높아진 것은 다른 편은 우리 몸의 세포 속에 포당이 안 들어가니까, 에너지가 안 들어가니까 망가진 거죠. 그래서 에너지 부족과, 그렇죠? 영양 부족과 고혈당 때문에 합병증 온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네, 이런 증상을 이제 방치할 경우에는 또 발을 절단할 수도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신경이 망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감각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다리 같은 것은 우리 삐쭉 바깥에 나가 있잖아요. 멀리 있잖아요. 그제 중심부에서. 그럼 다리가 어디 걸릴 수도 있죠. 뭐 부딪힐 수 있죠. 구두시였지만. 그러면 상처 나잖아요. 아픈 거 아니까 그다음부터 그런 상처를 안 하거든요. 그냥 감각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상처 만들겠죠. 그죠? 그다음에 신경이 없으면 자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면역 체계도 동원되지 않아요. 신경이 있어 동원되는 거지. 혈액도 안 돼요. 당뇨 접근 병명이 뭐냐면요. 많은 환자들이 하지 절단 수술한 게 1%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장애자가 되게 돼요. 다리를 양쪽 다 자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한 번 자르고 나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몸이 건강한 다리를 그때 당뇨병 치료로 상처 맡아가지고 잘랐잖아요. 그 정상 다리를 그 자르게 만든 겁니다. 당뇨 치료 잘못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그 치료 계속한다면은 나쁜 다리 정상 다리를 망가뜨리는 난 그 치료를 계속한다면 망가진 다음에 잘랐다 할지라도 그 나쁜 다리가 많이 나쁜 상태에 더 나쁘게 만들겠죠. 또 자르겠죠. 그래서 계속 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막 13번 자른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사망하게 되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실제로는 당뇨 합병증을 키워와서 야금야금 10년이나 15년 동안 키워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치료를 잘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손발 저림 증상 같은 말초신경 장애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신경을 망가뜨리는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1년 만에 자르는 거 아니니까. 그건 뭡니까? 신경이 살아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세포에. 근데 당뇨병이라는 거는 혈당 높인다는 것은 세포에 에너지 안 줘서 남아있는 에너지 포장이 피 속에 남아있는 거죠. 그죠? 이게 굉장히 고급 정보입니다. 환자들이 이걸 잘 알아야지 치료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방하려면 그 원인을 없애야 되겠죠. 그 원인은 뭡니까? 세포 속으로 신경세포 속에 에너지가 안 들어가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먹는 약을 먹거나 식사를 작게 하거나 그 에너지 부족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5년이나 10년 동안 망가뜨려가지고 그걸 어느 한계 망가지면 다리 자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방법이 뭘까요? 그 치료하는 방법은 원인 치료해야 돼요. 그래서 세포 속으로 신경세포 속으로 에너지가 잘 들어가도록 그 원인인 것은 췌장이 망가져서 된 거니까 인공치장기를 달면은 그것이 다 회복이 되는 거죠. 네, 단순히 합병증 증상 그 자체만 고치려는 시도보다는 원인이 되는 당뇨병 치료, 그러니까 혈당 조절과 영양 상태가 호전이 돼야 한다는 말씀 같은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직접 당뇨병을 앓고 계신 환자분의 말씀을 들어보고 계속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충남 아산시에서 중장비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올해나이 57의 박광우 씨. 8년 전 당뇨 진단 이후 현재는 인슐린 펌프로 치료를 하고 있다는데 펌프를 달고 있으면은 조금 정상인들보다는 조금 이제 못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고 그 전에 이제 그 펌프를 달기 전보다는 좋은 것은 펌프를 달기 전에는 상당히 이제 몸에 피곤함과 무기력함을 느꼈었지만은 지금 이제 요걸 달고 나서부터는 그래도 내가 이제 활기 있게 이제 이렇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하기 전 꾸준히 먹는 약으로 치료를 해왔다는 박광우 씨. 이전에 먹는 약으로 당뇨 치료를 할 때와는 달리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하면서 생활의 많은 부분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데 늘 부담이었던 하루 3끼 식사가 즐거워진 것도 그중 하나. 인공 췌장기 리모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를 과식만 안 하는 상태에서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이 간질환 환자다 보니까는 이제 그 좀 고단백 쪽으로 다 많이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항상 보면은 여기도 이제 오늘도 생선이 올라와 있는데 생선을 제가 또 좋아해요. 생선을. 이제 생선 같은 거 이제 거의 올라오다시피 하고. 그리고 이제 채소는 이제 항상 늘 먹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것도 지금 한 4개월 전부터 요런 식으로다가 이제 해서 이렇게 이제 해서 준대. 요것도 참 먹기도 좋고. 먹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같은 식당 같은 데서 같이 가서 먹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당뇨 환자가 그렇게 먹느냐 이거야. 당뇨 환자가. 그러니까 나는 당뇨 환자지만 그거를 내가 자체에서 펌프를 차서 하기 때문에 다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먹어도 혈당 관리 다 된다. 항상 늘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도 이제 당뇨 있기 전에도 원래 식성이 좋으셔가지고 식사를 맛있게 잘 드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결혼할 때도 장모님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는데 이제 당뇨 때문에 이렇게 또 가려 먹고 보리밥만 먹어야 되고 좀 열량이 낮은 음식만 섭취해야 된다 그랬는데 인슐린 펌프 참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거 가리지 않고 골고루 이렇게 먹을 수 있어가지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식사 후 혈당 체크를 하는 박광우 씨.
이제는 평상시는 물론이고 식후에도 정상 혈당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는데 122. 괜찮게 나오신 거죠? 그렇죠. 이게 정상 혈당이에요. 이제 그전에는 상당히 안 좋았었죠. 식후에 396, 252. 이게 상당히 안 좋은 상태였었는데, 지금 그래도 이제 펌프 차고 나서부터 계속 이제 관리를 이제 해줌으로 인해서 지금도 이제 식후 혈당 했었을 때 이제 122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요것처럼 이렇게 혈당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여기 396, 252. 여기 상당히 높았던 상태죠. 여기가. 이렇게. 지금 당뇨로 인한 합병증은 지금 없고, 제가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정기적으로다가 정기검진을 받고 있거든요. 간 질환에 대해서도. 근데 그전에는 이 당뇨가 발병하기 전에도 간 수치가 상당히 높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인 수치 한 3배, 4배까지도 올라가고, 제가 이제 황달까지도 갔었거든요.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당뇨까지 이제 얻게 된 건데, 제가 저 3월 초순이죠. 3월 초순에 또 이제 거기 가서 다시 이제 검사를 했는데, 그래도 상당히 반가운 게, 어쨌든 지금 이제 당 수치가, 간 수치가, GOT, GPT가 지금 거의 정상인하고 똑같이 지금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이 당뇨 인슐린을 제가 차면서 간도 회복이 되어지는 걸 갖다가 제가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건강이 회복되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늘었다는데 1월달이 우리 아들, 그리고 이제 중간에가 우리 사랑하는 아내 14년도. 요거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다가 우리 아내하고 같이 비행기 타고는 갔는데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이제 일에 바쁘게 허덕이면서 살다가 이제 처음으로 저기 나가봤었는데 참 상당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당뇨병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은 요즘 전보다 더욱 열심히 운동도 하고 건강도 챙기며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박광우 씨. 그쵸. 건강하니까 이렇게 이런 여행도 같이 할 수 있지. 몸이 아프고 그러면 사실 여행 다니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를 사실 많이 깨닫고 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환자로서 병원에 누워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런 그림 같은 사진을 찍을 수 있었겠으며, 참 그렇죠. 그러니까는 건강을 다시 찾고 회복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또 가정이 이렇게 또 화목하게 해서 지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별다른 합병증은 없으셨지만 오랜 치료에도 불구하고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셨다고 하시는데요. 사실 이렇게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데도 같은 치료를 계속해서 하는 건 역시 합병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요. 그렇죠. 혈당 조절이 계속 안 된다는 건 뭡니까? 두 가지죠. 이제 첫째, 얼른 생각하면은 당뇨병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개선 안 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네. 환자들이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고혈당인데도 그 치료를 계속 맞는 사람,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제가 눈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자기 몸을 망가뜨리려고 노력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쪽 주치의도 혈당 높으면 합병증 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년이 아니에요. 2년이 아니에요. 3년이고 5년이고 10년 동안 계속 합병증 온다고 협박하는데, 그런데 계속 다닌다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합병증 많이 해요. 당연히 망하는 게. 똑똑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방송 통해서 고혈당 계속 치료받는 이런 사람들이 훨씬 합병증 많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합병 예방을 위해서는 치료 방법을 잘 선택하고 합병증 오기 전에 알아야 될 사항은 3가지. 첫째는 뭐냐면 영양소가 좋아지는 걸 확인해야 되고, 정상이 하루 종일 혈당치가 정상이 되는 걸 확인해야 돼요. 정상이 혈당치 되는 것은 당화혈수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정상화되는 걸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해집니다. 네.
네. 또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하시면서 혈당 조절 부분에서 많이 효과를 봤다고 하시는데요. 앞서 살펴봤던 당뇨병성 족부질환과 같은 합병증의 치료에도 효과가 있나요? 그럼요. 이게 인슐린 펌프도 알면은 당뇨병의 원인이 없어지니까 정서가 똑같이 다르게 되니까 좀 나빠지더라도 다시 회복하게 되죠. 합병도 치료도 되기도 하고 예방도 되는 거죠. 전 세계 의학계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인슐린 펌프 달면 합병 예방된다는 거. 우리가 관찰하는 일인데 보세요. 세계도 있지만은 처음에 이 환자들은 다른 치료를 하면서 열심히 했더니 혈당치가 이렇게 300~400이었어요. 그죠? 아침, 점심, 저녁, 식전, 저녁 식전, 잠자기 전. 그죠? 이렇게 했던 환자 43명을 인슐린 펌프 달았더니 2주에는 완전히 정상화됐어요. 잘 먹으면서도. 그럼 어떻게 했어요? 잘 먹으면 혈당 정상화됐다는 것은 뭐예요? 먹은 것이 다 살로 갔다는 거죠. 네, 그럼 결과적으로 당뇨의 원인인 혈당 조절 부분을 해결함으로써 여러 가지 합병증의 뚜렷한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좀 더 자세히 인슐린 펌프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 찾아온 환자들의 대다수는 오랜 당뇨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확한 몸 상태를 알기 위해 그동안의 병력을 바탕으로 꼼꼼한 상담을 거친다. 이후 이어지는 것은 혈액 검사.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혈액 속의 혈당과 당화혈색소 등의 수치는 병의 진행 정도와 상태,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투여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지를 판단한 후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된다.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이라 불리는 만큼 인슐린 펌프는 환자 자신이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병원에서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다. 인슐린 펌프는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크기가 작고 피하 지방이 많은 복부에 바늘을 꽂아 부착. 한 번 부착하면 며칠간 지속되기 때문에 매번 주사를 맞는 고통과 약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인슐린 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기에 몸의 건강이 좋아짐은 물론 심리적인 만족 효과 또한 높다. 24시간 동안 일정량의 인슐린이 주입됨으로써 정상 범위의 혈당을 유지, 갑작스런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함과 동시에 치료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 네, 실제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슐린 펌프 치료를 받게 됐는지 살펴봤는데요. 네, 박사님, 기존의 다른 치료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다른 건지 좀 더 추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이 인슐린 펌프 치료는 다른 치료와 많이 다릅니다. 이게 뭐 치료라고 그래가지고선 어징이 떠지 치료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다르거든요. 지금 아까도 효과가 영 다르잖아요. 이 환자 8년 동안 나빠지다가 지금 굉장히 건강해졌잖아요. 그죠? 굉장히 인상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 있는 거예요. 환자가 건강해지니까. 아까도 다리 잘라서 안 자르고 두 사람 죽을 뻔했는데 안 죽었잖아요. 자살할 것 같은데. 그죠? 그렇죠? 굉장히 큰 차이죠. 왜 큰 차이가 날까요?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네, 이 인슐린 펌프가 우리 몸속 췌장과 같은 기능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정상인과 다름없이 혈당 조절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우리 몸의 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지키고 있는 여러 가지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이 망가진 거예요. 그 병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정상화되거나 그걸 대신할 게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정상이죠. 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방청객분들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쭉 들어보시고 궁금했던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 편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아 당뇨나 임신성 당뇨에도 인슐린 펌프를 착용해도 되나요? 착용해야만 하죠. 아니 당뇨병은 당뇨라는 것은 우리에 필요한 인슐린이 공부 안 되는 상태예요. 췌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아당뇨나 임신성 당뇨나. 그 해결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부적절한 방법이 아니라 이상하게 인슐린도 24시간 지나면 인슐린 만들고 그런 방법은 오히려 몸을 더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비정상 만들어서. 그러니까 인공췌장기 같이 정말 정상적으로 췌장 공급할 수 있는
그걸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당뇨병 환자는 소아당뇨나 임신당뇨나 모두 인슐린펌프를 달아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 달지 말자고 하는 것은 좀 아주 좀 의학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죠? 예. 사실 소아당뇨는 많이 달아요. 임신당도 다른 게 훨씬 일대고, 애기 못 낳던 환자도 인슐린펌프 달고선 애기 낳는 환자들이 많아요, 젊은 애들이. 못 달게 하는데. 하나 불편하지 않아요. 우리 지금 와서 굉장히 많은 사람, 10,000명 정도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거든요. 잘 때나 외출할 때나 뭐 잘 달고 다니면서, 이까지가 51g이니까. 달걀 하나보다 좀 가벼운데, 휴대폰이 130 몇 g이야. 그것도 더 가볍잖아요. 그거 달고 다닌다고 불편한 게 뭐 있어요? 그거 달고 다닌다고 몸이 이렇게 구부러지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 불편 없고 아주 잘하고 있어요. 네, 방청객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까지 최수봉 박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은 이제 저희가 손발 저림으로 대표되는 당뇨 합병증 중에 하나인 신경장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당뇨 합병증 중에서 감염증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그 당뇨병은 이제 여러 몸이 다 망가지니까 중요한 장기들이 다 망가져요. 우리가 이 면역 체계도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외부에 균이 들어왔을 적에 싸우려면 이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아까 당뇨병 뭐라 그랬어요? 세포들이 에너지를 사용 못하게 되는 거라고 했죠. 면역 체계도 쫙 짜부러들어요. 그래서 감기도 잘 걸리고 안 낫고, 어디 상처 나도 잘 안 낫고, 계력도 한 서너 배 더 많고, 10배 정도 많고, 계력근은 잘 안 낫고, 몸이 짜부러지니까. 그래서 감염도 많이 생겨요. 그리고 소변에 염증도 많이 생기게 되고, 온몸에 감염증 잘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얘기들을 이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네, 오늘도 역시 당뇨 전문의이신 건국대의대 병원의 최수봉 박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도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매주 당뇨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과 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당뇨병의 원인적 치료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시간에도 역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